우리는 세국 정치에서 나온 세국 말합니다. 개인 세국. 개인은 모두가 따로 국밥입니다. 개인들은 자기 문을 꽉 닫아놓고 다른 사람과 말도 하려 하지 않습니다. 여자는 남자가 무서워서 집에 큰 개를 키우고, 남자는 각종 법이 무서워서 여자 곁에 안 갑니다. 남자 여자는 남녀 평등하다. 그래서 여자는 남자를 기준으로 평등한데, 남자는 어느 기준으로 평등인지, 여자의 남자 기준 평등은 여자가 남자가 되어버려서 남자에겐 여자가 없습니다. 모한 경쟁은 남자 여자의 모한 경쟁이고, 각자 도생은 남자 여자 각자 도생입니다. 지금 우린 함께 못 살고 개인으로 사는 어리석은 인간들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에는 한때 조선시대는 향약, 4대 덕목, 덕업상권, 착한 일을 서로 권한다, 과실상규, 잘못된 일을 서로 규제한다, 애속상교, 서로 애절을 지킨다, 환난상율, 어려운 일을 서로 돕는다. 가난한 시절 우리들이 있었습니다. 근면자조 협동, 이런 시절에 우리는 살았습니다. 이 땅에. 소설, 상부상조에서 무한경쟁으로, 협동에서 각자 도생으로. 그러니 우리는 지금 각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기준점이 없어요. 각 사람마다 이데올로기, 각 사람마다 사는 정신이 다 다릅니다. 무서운 세상입니다. 저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추측도 안 됩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데는 MZ세대란 세대도 있고 꼰대 세대도 있습니다. MZ세대들이 붙인 꼰대 세대들입니다. 직장에서는 갑질이라고도 합니다. 직장에는 그 직장에서 충성하고 그 직장에서 그 직장의 생리에 맞는 사람을 MZ세대는 갑질이라고 몰아붙여서 버렸습니다. 서로 융합하려지 않습니다. MZ는 좀 나이 든 사람 꼰대라 하고, 직장에서는 약한 사람은 좀 강한 사람을 갑질이라 하고, 우리는 그렇습니다. 가난한 시절 우리는 근면자조 협동이 있었습니다. 협동이란 코퍼레이션이란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각자 도생이고 어디를 찾아봐도 협동은 없습니다. 참 협동, 그 각자 도생이란 말이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애속상교, 한날상 어려운 일을 서로 돕는다. 이 상부상조에서 무한경쟁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눈치 보던 사람들이 이제 강한 약자를 다 무시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지식인들은 지식인들이 살고, 무지한 사람은 무지한 사람이 살고, 다 어떤 자기 자신의 어떤 직장은 직장끼리 살고 하면서 서로 어우러지지 않고 다 따로 국밥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우리는 그 효소라는 말이 있어요. 그 모든 것을 이렇게 함께 뭉쳐서 설탕도 들어가고 해서 들어가면, 효소를 만들면 그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함께해서 맛있는 그러한 맛있는 재료 음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무한 경쟁은 누구랑 무한 경쟁을 하라는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부자와 가난한 사람 무한 경쟁을 하라는 것인지, 남자 여자랑 무한 경쟁을 하라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각자 도생은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것인지, 혼자 살아라는 뜻인지, 나는 모르겠어요. 네 마음대로 살아라는 뜻인지, 누구에게 각자 도생을 하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이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무한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각자 도생에 살아남기 위해서 혼자 개인으로 애씁니다. 누가 나를 도와주지 않고, 누가 나와 함께 해주지 않은
모두가 개인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 전체적인 흐름 속에 있으면서도 가족에서는 그래도 짝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 짝사랑합니다. 그러다 보면 자식이 크면 클수록 각자 도생과 무한경제 살아가는 개인으로 돌변합니다. 그러면서 부모는 상처를 입습니다. 개인 간에는 정말 지금 어떤 생각을 하는지 모릅니다. 요즘 우리는 개를 많이 키웁니다. 애완견도 키우고 그리고 큰 개도 키웁니다. 큰 개는요, 자신을 지켜주기 위한 개일 수도 있습니다. 애완개는 내가 외로워서 애완견 살지만요, 큰 개는 내가 약하니까 강자로부터 지켜달라는 옆에 개를 끼고 사는 것 같습니다. 참 웃깁니다. 개를 끼고 사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다가오면 개를 짖게 하는 것처럼, 그런데 말입니다. 이 개는 내가 일반 사람이 도로를 지날 때, 마을 도로를 지날 때 개는 짖기 시작합니다. 집 근처 도로를 지나도 개는 짖습니다. 그런 개를 데리고 삽니다. 점점 인간은 외로움 속으로 가고 있고, 점점 인간은 인간끼리 두렵습니다. 저는 인간이 두렵다고 생각합니다. 똑같은 사람이지 똑같은 사람이 아니거든요. 조선시대는 가난했습니다. 정신문명 강했습니다. 조선시대 향약의 4대 덕목이 뭡니까? 덕업상권, 과실상교, 애속상교, 환난상률, 이런 게 있습니다. 착한 일, 잘못된 일, 애절, 어려운 사람,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이 동질적인 생각을 했습니다. 가난한 시절에 우리가 있었습니다. 6.25 전쟁이 끝나고 가난했을 때 우리는 먹고 살기에 뭉쳤습니다. 근면자조협동이라는 이 캐치프레이드 하에서 우리는 서로 뭉쳤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근면하고 자조하고 협동한 이 이데올로기에는 모두 똑같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새벽 4시에서 10시까지 일하는 것이 가난 시절 우리들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그 시절의 잔재수를 살고 있습니다. 그 시절에는 협동이란 게 있었습니다. 서로 상부상조 협동은 똑같습니다. 근데 상부상조에서 무한경쟁으로 바뀌었고 협동에서는 각자 도생으로 바뀌어서 저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 세국, 여러분, 조선시대는 나라가 세국 정치였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는 개인 세국입니다. 개인 세국이라는 것은 뭡니까? 개인끼리 단절하는 것입니다. 개인끼리 단절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다른 사람의 지식을, 다른 사람의 어떤 좋은 생각들을 흡수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자기가 갖는 그런 생각 속에 살게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식도 삶의 수준도 모두 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재밌는 이야기 한번 할까요? 조선시대 세국정치로 인해서 우리는 일본의 식민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인간 각자의 세국정치로 돼서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개인은 누구의 식민지가 될 겁니다. 누구의 식민지가 될까요? 점점 무지해지고 약해지니까 우리는 누구의 식민지가 되냐면 돈의 식민지가 될 겁니다. 우리가 각자 근면자조협동
착한 일을 서로 권하고 잘못된 서로 규제하고 서로 애절을 지키고 어려운 일을 서로 돕고 살 때 우리는 정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인간답게 살 수 있었습니다. 비록 가난했지만. 그러나 우리는 돈이 우리를 노예로 만들었습니다. 돈이 최고인 시대고 그 돈 때문에 정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정은 따뜻하고 돈은 차갑습니다. 다시 말하면 차가운 지식과 따뜻한 정, 차가운 지식, 차가운 돈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따뜻한 거 다 없애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협동이라는 걸 없애버렸습니다. 우리가 다니는 직장인, 돈을 벌기 위해 직장인 곳에는 협동이 어느새 사라졌습니다. 무한 경쟁이 있습니다. 이 무한 경쟁이란 말은 돈 버는 직장에서 시작됐습니다. 무한 경쟁이란 말은 자본가가 자신의 자본을 더 넓히는 데 쓸 수도 있고 기업가가 그 기업을 좀 더 생산성을 높이게 쓸 수 있었을 것입니다. 더 냉철해지고 더 정확해지고 그러면 그럴수록 사람들은 더 차가워지고 사람들은 돈의 노예가 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도 가난한 시절 근면자주협동이라는 우리 지금 새마을기가 있잖아요. 그런 어떠한 조금 있어서 그나마 그래도 정이 흐릅니다. 우리는 역사 속에서 역사로 배우는 양학의 4대 덕목, 덕업상권, 과실상교, 예속상교, 환날상윤 이러한 함께 사는 공동체적 삶, 협력하는 삶은 기업가들에게는 그 기업이나 어떤 조직에서는 생산성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돈 버는 데 있어서 소홀함이 없기 위해서 무한경쟁을 도입했습니다. 그 무한경쟁이 의도하는 그 무한경쟁은 뭐였냐면 생산성을 증대시키는 무한경쟁이었습니다. 그거는 맞습니다. 그러나 묘하죠. 세상은 꼭 그렇게만 하지 않거든요. 무한경쟁이 직장에서 8시간 혹은 9시간 직장생활하면서 무한경쟁과 차갑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 그렇게 학습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무한경쟁과 차가운 직장이 집으로 넘으면 가정으로 넘으면 많은 문제를 양상했습니다. 이혼율 아시죠? 전 세계 1위, 자살률 1위. 무한경쟁은 아예 협동이라는 사람이 기본적으로 살 수 있는 그런 걸 다 없애버렸습니다. 무한경쟁으로서 우리는 살았는데 무한경쟁으로 살기로 해도 더 가깝고 힘들었는데 우리는 이제 더 극단적인 우리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무한경쟁보다 한 급 더 높은 각자도생입니다. 무책임한 겁니다. 무한경쟁은 주체가 있었습니다. 기업이 생산활동에 있어서 생산성 높이기 위한 무한경쟁이었지만 각자도생은 주체가 없습니다. 다 포기해버린 겁니다. 지금까지 무한경쟁에 끌고 왔던 그 주체가 사라져버렸습니다. 이제는 혼자 지 마음대로 사세요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헬조선이란 말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요? 지금 우리는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데 인구가 줄어들면 어떻게 되죠? 사람과 사람끼리 거리가 넓어지고 공간이 많아지잖아요. 사람과 사람과의 애로워지잖아요. 그럼 우리는 사람과 사람께 친해지고 또 함께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그걸 못합니다. 우리는 사람과 사람께 애절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항약의 4대 정목 세 번째 애속상교인 서로 애절을 지키는 이 문제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사람과 사람과를 만나지 않은 개인 세국이다 보니까 사람과 사람과를 만날 때 어떻게 사람을 만나야 들어갈지를 모릅니다. 제가 미국에 가서 엘리베이터 탈 때 항상 I'm sorry 하니까 뭔 소리인지 몰랐습니다.
그것이 사람과 사람과를 서로 만나러 갑니다. I'm sorry라는 것은 그렇잖아요. 내가 잘못 했으니 미안하단 말입니다. 근데 그 미국 사회에서는 그게 아니더라고요. 어떤 사람과 같은 공간에서 함께 살기 위해서 혹시 내가 그런 사람이 나로 인해서 개인의 자유가 잘못될까 미래서 I'm sorry를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는 그 I'm sorry도 못합니다. 왜냐하면 I'm sorry를 하게 되면 뭔가 잘못했다고 쳐서 어떤 사람이 공격 들어오기 때문에 I'm sorry를 할 수가 없습니다. 개인 세국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서로 간의 예절을 모릅니다. 그래서 나는 10년 전에 제가 직장생활할 때 소통의 부재란 말을 썼는데 그게 뭔 소리인지 몰랐습니다. 소통의 부재란 말은 그 시절에 아주 조금 엘리트 계층에서 인지한 상황이었지만 보편적인 사람이 이해를 못했지만 이제는 이해합니다. 너무 무섭습니다. 개인 간의 예절이 없습니다. 부자재 간에 모녀지 간에 형제자매 예절이 없습니다. 친구 간의 예절이 없습니다. 부모 유신 친구들 사이는 실례인데요. 제가 60이 돼서 보니까 저는 그 좋은 친구들이 많지는 않은데 깊게 사귀었는데 그 친구들 나름대로 살기 위해서 개인으로 살다 보니까 예절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만나면 계속 자신이 하고 있는 사업 이야기만 합니다. 친구가 사업 파트너는 아니잖아요. 친구의 정이 흐르고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그런 거 친구인데 계속 사업 파트너 사업 이야기만 합니다. 그러면 친구가 자기 사업 파트너에 도움을 못 되면 친구가 안 되는 겁니까? 참 우리는 복잡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지금 우리는 함께 못 살고 개인으로 살고 있습니다. 개인으로도 함께 못 살고 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어리석은 인간들입니다. 우리 어리석은 사람들은 돈만 벌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돈은 먹고 사는 문제는 해결해 줍니다. 그러나 우리는 뭐죠? 사람과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근면, 자조, 협동이란 말이 서로 사라졌습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문제죠, 협동은. 애속상교, 서로 애절을 지킨다 사라졌습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문제입니다. 이거는 보편적인 기준의 사람과 살아가는 질서입니다. 좀 더 이야기해 볼까요? 조선시대 4대 덕목 중에 하나는 덕업상권, 착한 일을 서로 권한다. 말도 꺼낼 수 없습니다. 우리들의 지금 나온 영화는 범죄의 도시, 천만 관객입니다. 범죄 그런 이야기에 들어간 영화가 어느 순간 가정의 따뜻한 영화라든지 그런 게 영화 제목도 드라마도 없어졌습니다. 행복한 드라마도 없어요. 가족은 다 싸움터입니다. 왜 그럴까요? 시청률이 높고 그런 것을 그래서인가요? 전 잘못 들은지 모르지만 남자 여자에서 여자가 남자로부터 너무 많이 피해를 당했나 보죠. 맞아요. 가난한 시절은 그랬어요. 지금 여자가 더 훨씬 남자가 똑똑한데요. 그러면 여자가 저 똑똑해졌으면 남자를 포용할 줄 알아야 되는데 남자 여자는 무한 경쟁이 있고요. 남자 여자는 각자 도생이 있더라고요. 각자 사는 거예요. 어찌 될까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차라리 저는 조선시대가 그립습니다. 착한 일을 서로 권하고 잘못된 일을 서로 규제하고 서로 예절을 지키며 어려운 일을 서로 돕는 향약의 4대 덕목. 물론 그 시절은 어려웠고 농업사회였고 가난했습니다. 지금보다 훨씬 힘든 사회였죠.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으니까요. 그때는 이렇게 살아야만 됐죠. 그때도
착하지 않았기 때문에 착한 님 서로 권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때도 잘못된 사람이 있으니까 잘못된 서로 규제한다고 그랬잖아요. 서로 권한다, 서로 규제한다, 서로 애절을 지킨다, 서로 돕는다. 서로가 다 있네요. 질서란 말이죠. 서로 함께 질서 속에 살아가는 거죠. 조선시대는 사람을 예측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끼리 들어가도 다 웃어주고 여유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사람끼리 여유가 없습니다. 너무 무섭습니다. 직장생활할 때 이릅니다. 제가 이렇게 젊을 때는 저 위에 선배들이 있었는데 선배들을 다 따라주고 선배랑 어울렸습니다. 제가 나이 들어 선배가 되니 저 밑에 후배들은 어울릴 줄을 모릅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왜 우리는 이렇게 합쳐지지를 못하더라고요. 모두 개인으로 뿔뿔이 흩어져 있습니다. 합쳐지지 않습니다. 우리 좋은 말이 있잖아요. 6.25 전쟁 때 이승만 대통령의 말, 뭉치면 살고 터지면 죽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따르면 우리는 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혼한 사람도 많고 자살한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뭉치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살 수가 없으니까, 사람끼리 살 수 없으니까 사람들은 개하고 삽니다. 아까 말했지만 외로워서 개하고 살고요. 사람들이 무서워서 개하고 삽니다. 외로운 사람은 강아지 조그만 거 살고, 사람이 무서운 사람은 자신을 무서운 사람 지키기 위해서 큰 도사견처럼 같이 삽니다. 남자 여자 삶은, 남자 여자는 우주 질서에서 함께 즐겁게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남자 여자는 떨어져서 서로 비방하며 견제하고 공격하며 살고 있습니다. 도대체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고 있을까요? 왜? 어쩌다 우리는 이렇게 살고 있을까요?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함께 할 수 있는, 물론 우리가 최근에 코로나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격리됐습니다. 더 사람과 사람끼리 악화됐습니다. 사람과 사람끼리 말도 못합니다. 그래도 이 세상을 이끌었던 지금의 80대들은 늙어버렸지만 그 사람들이 이 세상에 아무리 엉망진창해도 그 사람들 떠받치면서 60에서 80 살면서 이 세상 그래도 말할 수 있게, 그들의 희생을 통해서 자식들에게 농사 줬고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은 집에 농토들이 모든 그렇게 사람들과 사람들 사이에서 떠받쳐 윤회를 역할한 그 나이들도 다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형제자매 간에 조율했던 부모들이 사라지니까 형제자매들은 다 척이 돼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농촌은 지금 다 빈집으로 되어 있고 농사를 지어서 그래도 그 어떤 공간을 차지하면서, 농부는 그 농토라는 공간이 있기 때문에 올해 실패해도 내년에 지을 수 있다는 여유가 있어서 농사를 지어서 자식들에게 줬습니다. 도시는 자신의 기반인 농토가 없습니다. 지금 실패하면 재기할 수 없기 때문에 더 냉철해지고 더 냉정해지고 더 긴장되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생각할 여론이 없습니다. 오직 자기만 생각하면서 삽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아주 자연스럽게 무한 경쟁, 각자 도생입니다. 깜짝 놀랐던 것은 우리 TV에서 쇼 프로그램에서 그렇습니다. 나만 아니면 돼 강한에 잊혔습니다. 처음에는 처음에 예친 그 사람의 캐셔마크를 푹 졌지만 나만 아니면 돼가 사실화돼서 그것도 캐셔마크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성형수술의 환창입니다. 혹시 다른 사람과
다른 사람 무시받지 않기 위해서 자기 자신의 성형을 합니다. 정신적이고 깨닫고 고결하고 젠틀맨이고 군자고 이런 쪽은 가당치도 않고 그런 생각하지 않고 자기 자신의 얼굴을 고치는 걸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자기가 얼굴이 좀 못생겼으면 얼굴이 잘생기면 하는 그런 기분으로 사는 거죠. 몸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몸, 정신세계, 영혼으로 사는 게 아니라 우리는 몸으로 살고 있습니다. 몸만 편하면 그저 됩니다. 먹고 살 몸에 필요한 영양분이 먹고 살 것만 있으면 됩니다. 우리는 다이어트도 있습니다. 몸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 어디도 정신적, 영혼적, 내면의 어떤 밝게 비치는 그런 쪽은 없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제는 내가 살기에 주변 사람들이 다 개인으로 사니까 나도 어쩔 수 없이 개인으로 사는데 참 개인으로 살기 힘듭니다. 개인으로 살기 때문에 그 개인으로 사는 것은 그렇습니다. 직장에서 무한 경쟁과 그리고 사회적 흐름 속에 각자 도생을 해놓으니까 다 법적입니다. 그래서 직장 사람께 스트레스 받으니까 술을 마음껏 먹습니다. 남편이 직장인 사람, 부부 직장이 맞벌이인 경우 모두가 직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술을 먹습니다. 마음 경에 살게. 그리고 집에 돌아옵니다. 돈을 위한 사회를 위해 살다 보니까 인간끼리 맺어진, 하늘에 맺어진 그런 선생연분, 가족, 부부, 이쪽은 너무 약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가족 쪽에 있는 사람이 직장에서 막 술 먹고 막 지치고 오는 그 문제에서 제기하면 직장에서 당당한 직장인들은, 돈을 번 사람들은 가족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함께하고 싶고 좀 빨리 하루 종일 못 만났으니까 만나고 싶은 기대한 사람들을 무참히 힘없는 사람을 취급당합니다. 그러니 요즘은 주변 각자 맞벌이 부부든 어떤 한쪽의 부부든 무한 경쟁의 생존의 능력에 이렇게 경험하는 사람께 살다 보니까 협력이잖아요. 부부는 협력이죠. 가족은 협력이죠. 가족은 착하게 서로 권장하며 살고 삶을 조금 규제하며 살면서 소주 애절을 지키고 어려운 일을 돕는 것을 하는 것이 협동이잖아요. 우리 협동의 부서가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간이 늘 개인으로 살다 보니까 스트레스 속에 살고 있습니다. 개인은 철저하게 다른 사람을 무시합니다. 개인은 자기 외에는 모두가 적이니까요. 지금 우리란 말을 쓰지 않습니다. 나란 말을 씁니다. 물론 우리가 영어에서 주어로서 나는 하기 때문에 그렇게 도입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우리란 말이 있습니다. 이 우리란 말은 어디서 나왔냐고. 조선시대 서로 가난하고 힘들 때 개인으로 살 수 없으니까 우리 서로 커뮤니티 속에서 살면서 우리 집, 우리 엄마, 우리 아빠 전부 다 우리가 들어갔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우리 함께 살았을 때 살 수 있는 민족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어느 순간에 영어가 들어오고 외국어가 들어오고 외국 문물이 들어오면서 또 외국의 물건을 팔아야 되니까 우리는 나로 바뀌었습니다. 우리는 우리라는 속에 이렇게 어울리는 사람들이 갑자기 나로 바뀌면서 우리를 속에서 기대한 사람들은 다 좀 어리숙합니다. 따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생산성이 늘리고 외국과 이렇게 경쟁이 이기기 위해서 우리는 과감하게 먹고 살기 위해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정을 없앴고
어쩔 수 없이 우리는 나이를 없앴고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유교적 질서를 없앴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은 철저히 능력주의고 철저히 능력이 통해서 얻어진 재화의 기준입니다. 돈이 많이 번 사람, 능력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무한 경쟁에서 능력 있고 돈 많은 사람은 무한 경쟁이 살기가 좋습니다. 근데 무한 경쟁에서 능력과 돈 많은 사람이 가난하고 힘든 사람을 돌보기 싫으니까 이제 각자 도생이라고 해버립니다. 나는 살만하니 힘든 사람들이 알아서 살아라. 이런 꼴이 우리는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 사회, 우리 주변에는 지금 우리가 부모로서 지금 MZ세대 젊은 애들의 애들 하나 낳거나 결혼하지 않거나 그리고 우리가 우리 부모 시대 때 혹시 우리 시대 때 둘 만나야 잘 기르자는 그런 기준점에서 각 세대별로 성별 그런 것이 차이가 나서 다 결혼들 못하고 있습니다. 또 결혼할 사람이 없어요. 여자가 더 많지만 여자가 자기 짝을 찾아보니까 자기의 이상을 충족시킬 수 있는 남자가 없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미혼으로 살고 30, 40대 때 애 낳고 그렇게 다니 한 명을 낳고 그렇습니다. 과연 이 결과치는 어떻게 될까요? 30년 후에 이 결과치는 저는 지금 60살이니까 30년은 이 세상에 없을 수도 있지만 우리들이 떠난 사람 60살 이후에 떠난 이 시대는 지금 우리 인구 분포도는 60살 이후가 여자들이 많습니다. 그전은 다 남자들이 많아요. 우리 동물 세계에서 여자들이 많습니다. 자연이치 않습니까? 우리의 어떤 DNA야 우리 후손들이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여자가 많아야 맞아요. 우리요 바다에서 꽃게 잡을 때요 쑥꽃은 우리가 먹지만 암컷은 살려줍니다. 근데 우리가 살고 있을 때는 여자가 부족합니다. 여자가 부족하면 아이를 못 낳겠죠. 인구는 줄어들겠죠. 자, 앞으로 30년 후에 지금 우리 이렇게 엉망진창의 사회가 되는데 아예 사람들이 많지 않죠.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인구가 없으면 사람 수가 없으면 사람 값이 비싸집니다. 그러니 비싼 사람 쓸 수 없고 AI와 로봇과 기계인간을 쓰겠죠. 사람과 사람끼리 애절도 당연히 없어지고 왜냐하면 사람과 사람끼리 지금은 개가 있지만 이제는 AI, 로봇이 있어서 집에 오면 AI하고 이야기하는 거죠. 지금 가끔 TV에 나오지만 AI하고 이야기하는 거죠. 누구 하루 종일 내가 있어서 인간끼리 이야기할 수 없죠. 인간은 그만큼 외로워지는 거죠. 인간끼리 이야기하지 않으면 인간끼리 서로 협동하고 상부상조하지 않으면 인간끼리 만나서 배우는 것이 많거든요. 이야기 속에 봐도 행동 속에 봐도 어떤 사람이 덕스럽게 행동한 거 배워서 나도 더 있게 살아가는데 다 인간 쇄국으로 살게 되면 그걸 못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끔찍하죠. 사람과 사람끼리 만나면 끔찍하더라고요. 근데 이 이야기를 우리는 똑같이 살다 보니까 누구도 관심이 없죠. 학교에서는 왕따고 학교 폭력도 많습니다. 학교에 폭력이 있고 왕따가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가르치기 벅차서 경찰이 학교 다 하겠다고 주장합니다. 그 학교 폭력과 왕따를 없애기 위해서도 경찰이 들어옵니다. 자유까지 침해되죠. 학교 선생이란 선생님도 개인으로 살거든요. 함께 서로 재밌게 살 수 있을지 모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가르치는 사람도 개인으로 살고 배우는 사람도 개인으로 살고 그렇게 삽니다.
지금 저는 60살인데요. 저희는 가난했습니다. 많은 사람 저의 60살, 70살, 80살은 집을 뛰쳐나가서 혼자 막노동 다 하면서 자기 스스로 개척해 가서 자수성가할 타입이 많거든요. 그런데 지금 MZ세대들은 소위 부모 밑에서 물론 그중에 어떤 어려운 사람도 있지만 보편적으로 대학까지 다 졸업했습니다. 대학 성장하는 동안 한 번도 어려움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아르바이트를 했겠지만. 그래서 저 60살인데 저희 시대 때 그 가난한 사람이 도시 가서 성장했던 그 사람 밑바탕에 대해주고 그런 삶의 어려움을 겪은 사람들이 어우러지면서 서로 겸손해주고 살다 보면 어려웠으니까 양보해주고 그랬습니다. 지금은 다 모든 집에 황태자로 또 귀한 자녀를 커서 그 모든 기하게 자란 사람이 밖으로 나왔습니다. 헝거리 정신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만 사람 부딪히면 이런 이야기를 먼저 해야 되겠군요. 형제 자매들이 없으니까 혼자나 둘이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는 형제 자매가 많잖아요. 8남매 6남매 그러면서 서로 협력을 했거든요. 서로 경쟁도 했죠. 협력했어요. 형제는 협력이라는 게 있죠. 이 협력이 어디서 나오냐. 밖에서 싸워서 이기면 나가서 하죠. 지금은 협력이란 게 모르죠. 부모 둘이서 하나 낳아서 둘이 하나서 키웠으니까 왕자 왕비를 키운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 나오다 보니까 세상이 이 젊은 애들 세상이 MZ세대라고 하는 이 세상이 자기의 직장의 상사를 무책임 아무 생각도 없이 뭐라 하죠. 그렇게 짓습니다. 그럼 나이 먹은 사람은 다 뭐라 하죠 그거? 그런 사람입니까? 어떻게 젊은 사람이 갑자기 나이 먹은 사람을 다 폄하합니까? 나이 먹은 사람 잘못된 게 아니에요. 지금 젊은 사람, 나이 먹은 사람 덕으로 대학 전까지 단 한 번도 고통스러워 당하지 않았잖아요. 왜? 지금 저는 나이가 60대라서 젊은이를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젊은이는 젊은이끼리 젊은도 없으니까 자기 혼자 살아요. 단체를 쌓아다부터 비난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혼자 살기 때문입니다. 한 세대에서 비난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리더십이 상실됐습니다. 전체를 모아서 전체가 서로 함께 갈 수 있는 협동정신의 리더십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두가 우리는 스스로 혼자 살기에 급급합니다. 이 혼자 살기에 급급한 사회에서 결혼도 불편할 것이고 아이도 불편합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 자기 먹거리를 자기 스스로 만들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기 혼자 먹고 살기 위해서 급급해서 결혼도 자식도 가질 수 없는 지금 우리 함께 못 살고 개인으로 사는 어리석은 인간들로 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그렇습니다. 결혼한다는 생각보다는 개인으로 사는 게 중요시해서 대학 졸업하고 열심히 스펙 쌓고 해서 직장생활 특장 들어가면 32살 이 정도 됩니다. 30살. 그래서 좀 직장 들어가서 그 힘겨운 직장 들어갔으니 거기서 좀 자기 자신을 좀 살다 보면 37, 8 됩니다. 그때 또 이성을 만나서 또 만나지 못하면 그대로 가버리고 만나서 결혼해서 아이 하나 낳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이렇게 이어가면 매우 약한 협동하지 않고 혼자는 약하거든요. 강하려면 뭉쳐야 되는데요. 이제 뭉칠 수가 없어요. 좀 나이 어리고 힘든 사람이요. 부모라든가 살아야 되는데 부모들도 약가 없으니까
혼자서 개대고 살잖아요. 점점점 우리는 직장은 계속해서 합리주의고 냉철해지고 똑똑하고 기계화 되고 AI 되면서 사람 쓰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사람은 자기 먹고 살 돈조차 벌고 살기 힘들어지거든요. 사람은 어쩌면 그런 거였습니다. 무한 경쟁, 각자 도생 있잖아요. 지금까지는 사람끼리 무한 경쟁을 했어요. 지금까지는 남자, 여자 무한 경쟁을 했거든요. 그러나 지금은 로봇과 AI와 무한 경쟁을 할 겁니다. 지금 무인 점포도 많아지잖아요. 사람이 필요 없어요. 그럼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사람은 무엇하고 살아야 될까요? 그런 거 알까요? 사람이 그렇게 소중하다는 걸 알까요? 왜 사람끼리 그렇게 따뜻하게 못 놀까요? 우리 너무 많은 욕심을 부려놨습니다. 너무나 많은 각자의 삶의 부피를 키워놨어요. 부피를 키워놓으면 커지는 그걸 관리하고 유지하는 비용이 들다 보니까 그 키워놓은 것이 딸다 보니까 나이가 들어도 돈 좀 있어도 자기 동기들에게 밥 한 끼 못 삽니다. 모두 헛격대에 살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걸 알게 됐습니다. 나이가 든 사람들이 그렇더라고요. 장수한 사람 보면 이렇게 점점점 다운사이징 되더라고요. 똔똔해지고 애기가 돼가지고 그러면서 영혼이 성장하더라고요. 따뜻함. 부피를 키워놓으면 계속 많이 갖겠다고 하게 되면 그 관리 비용도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니 너무 부피를 키우지 마세요. 좀 도우세요. 서로 돕고 살면서 있는 사람이 사고 없는 사람도 있는 사람 살면서 서로 기쁘게 해줄 수 있고 그렇잖아요. 우리 좋은 이야기입니다. 좋은 이야기니까 해도 되겠죠. 그래도 하도 요새 무서운 세상이라 좋은 이야기도 잘 하기도 좀 주저주저 되지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통기타 가수 그분이 이야기했습니다. 젊어서 우리는 돈이 없어서 어떤 한 사람 돈에 집에 가서 먹고 어떤 사람 돈으로 같이 점심 먹고 내 돈이요 그렇게 살았다고 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그렇게 못하잖아요. 엠빵으로 사니까요. 무슨 일이 있어도 n분의 1로 사잖아요. 내 것은 내 것, 네 것은 내 거잖아요. 저는 저희 나이 저희가 10년 선배들 젊었을 때는 막걸리로 대학에서 막걸리로 그렇게 청춘을 보냈고 돈이 없으니까 좀 있는 집안에서 용돈 타면 함께 없는 사람과 어울려서 먹고 그런 사람들이 70년, 80년, 60대 있고 지금 우리 이 세대를 지탱해 왔습니다. 지금 MZ세대는 부모로부터 둘이 하나를 낳았어. 물질적 풍족하게 컸습니다. MZ세대입니다. 그 MZ세대를 보면 그 나이 때 우리는 굉장히 강했는데 너무 물정을 모릅니다. 100세까지 살다 보니까 아마 50대에 가서 깨닫게 되겠죠. 우리들의 30대하고 지금 50대랑 아마 같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갑자기 여담이 흘렀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상부상조로 살아야 될까? 무한경쟁으로 살아야 될까? 협동하며 살아야 될까? 각자 도생으로 살아야 될까? 우리는 모든 개인의 사이즈가 커져서 그 커진 것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무한경쟁을 또 해야 되고 지금 내가 살기 위해서 급급하니까 다른 사람 사이즈 큰 걸 보니까 자기 사이즈를 키우기 위해서 각자 도생을 해야 돼요. 슬픈 이야기입니다. 가난한 시절 우리들은 근면자주 협동을 외치면서
열심히 살았고 함께 살았습니다. 협동은 함께거든요. 조선시대 가난했지만 덕업상과 착한 일을 서로 권했습니다. 덕을 더러 권했단 말이죠. 덕스럽게 살자. 덕을 권해놓으면 리더가 덕이 있으면 그 덕의 밑에서 큰 행복을 느끼고 살 수 있거든요. 과실상교. 살다 보면 좀 무지해서 잘못된 거 있거든요. 엄격하게 하는 게 아니라 아야야 그래 하지 마라. 가서 하지 말라고 할 수 있었거든요. 애석상교. 나이가 많은 사람 존경했고 도와주고 애절히 있었거든요. 환난 사람, 어려운 사람 서로 도왔어요. 돕는 게요. 따로 돕는 게 아니라 함께 살면서 도왔어요. 그래서 그곳에서는 정신질환자, 육체적인 모두가 함께 살 수가 있었어요. 지금은 어떤 사람 잘못할 때 야, 너 그렇게 하지, 담배 피지 마. 어린 꼬마가 담배 필 때, 담배 피지 않고 그 꼬마는 바로 공격 들어옵니다. 그래서 누구도 신경 안 씁니다. 담배를 피든, 술을 먹든. 나는 나.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착한 일도 권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착한 사람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에게 직접 관계자의 애절을 지키지 못합니다. 서로의 몸을 위해 살다 보니까 함께 모여서 자기 자신 시간을 각자 개인으로 살다 보니까 아무리 친한 가족도 함께 모여서 밥 먹기가 어렵습니다. 함께 모여서 가족끼리 이렇게 재밌는 게임도 그런 것도 하기도 어렵습니다. 우리는 지금 잘 살고 있는 것입니까? 상부상조가 맞습니까? 무한 경쟁이 맞습니까? 협동이 맞습니까? 각자 도생이 맞습니까? 이 모든 것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감사합니다.